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젊은 베르테리의 슬픈 그 두 번째 이야기, 운명적인 만남. 6월 16일. 왜 편지를 쓰지 않았느냐고? 내가 건강하게 잘 있으리라는 것쯤은 자네가 짐작하고 있을 줄 알았지.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네. 내 마음은 오직 그녀 생각으로 꽉 차 있다네. 그녀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어디서부터 말하면 좋을까? 참 어렵군. 그녀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천사라고나 할까? 아니, 그건 누구나 쓰는 흔한 표현이니 취소하겠네. 나는 그녀처럼 총명하고 순진하고 꿋꿋하면서도 마음씨 곱고 친절하며 명랑하면서도 침착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네. 내가 아무리 그녀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표현하려 해도 그것은 단지 수다스런 잡소리에 불과할 테니 이쯤에서 그만둬야겠네. 다음에 다시 얘기하세. 아니, 지금 당장 이야기하고 싶어. 지금 당장. 이 편지를 쓰다가 벌써 3번이나 펜을 놓고 그녀에게 달려가려고 했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겠나? 오늘은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까지 했었네. 그럼에도 해가 얼마만큼 떠올랐는지 보려고 수도 없이 창가로 달려가곤 했다네. 어서 날이 밝기를 바라면서 말일세. 빌헬름, 결국 좀 전에 편지를 다 쓰지 못하고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와서 다시 쓰네. 귀엽고도 활발한 어린애들, 8명이나 되는 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녀를 보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자네는 모를 걸세.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면 자네는 분명히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투덜대겠지? 전에 편지에 썼던 적이 있을 걸세. 이 고장의 법무관을 알게 되었고 그가 나를 자기 집에 오라고 초청했다는 얘기 말일세. 그동안 나는 한 번 가야지 하면서도 어쩌다 보니 시간이 나지 않아서 자꾸만 미루고 있었지. 그러던 중에 그 동네 어느 별장에서 열리는 무도회 초청을 받았네. 젊은이들의 모임이라기에 나는 기꺼이 초청에 응했지. 나는 이 도시에 사는 아름답지만 별로 특징이 없는 아가씨와 무도회 파트너가 되기로 했네. 그날 나는 마차를 한 대 빌려서 파트너 아가씨와 그녀의 사촌 언니를 태우고 무도회장으로 출발했네. 그런데 그녀들이 가는 도중에 로테라는 아가씨를 태워가자고 부탁을 하더군. 물론 나는 그러자고 했지. 로테를 태우려고 그녀의 별장으로 가는 중에 파트너 아가씨가 말했네. 오늘 베르테리 씨는 멋진 아가씨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자 사촌 언니도 한마디 거들더군. 홀딱 반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 말이 재미있어서 나는 농담처럼 왜요? 반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요? 하고 웃으면서 물었지. 벌써 약혼을 했으니까요. 약혼자는 아주 훌륭한 분이랍니다. 지금은 이곳에 없지만요.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뒤처리를 하러 잠시 이곳을 떠났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듣는 척하고만 있었지. 마차가 별장에 도착하자 하녀가 달려나와서 잠시만 들어와서 기다려 달라고 하였네. 그래서 우리는 현관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나는 보았지. 아, 빌헬름, 나는 이제까지 그처럼 매혹적인 장면을 본 적이 없었네. 현관 바로 옆방에
2살에서 11살까지 어린애를 6명이 소녀 하나를 빙 둘러싸고 있었네. 그녀. 로테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에 아름다운 아가씨였네. 팔과 가슴께에 분홍색 리본이 달린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청초한 모습이었지. 그녀는 검은 빵을 들고 아이들에게 한 조각씩 떼어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다정했는지 뭐라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라네. 아이들은 그녀가 미쳐 빵을 떼어내기도 전에 고사리 같은 손을 높이 쳐들었네. 그러다가 마침내 빵 조각을 받으며 고맙습니다 하고 천진하게 외쳐댔지.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가기 전에 해둬야 할 일을 좀 하고서 옷을 갈아입다 보니 아이들에게 저녁빵을 나눠주는 걸 잊었지 뭐예요. 애들은 빵을 제가 나눠주지 않으면 받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로테의 말을 나는 그저 덤덤하게 듣고 있었네. 하지만 빌헬름, 사실은 그녀가 부채와 장갑을 가지러 다시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느라 내 앞에서 잠시 사라졌을 때야 비로소 나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네. 그만큼 나는 그녀의 목소리와 행동에 빠져 있었다는 말일세. 현관을 나오면서 그녀는 11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바로 아래 여동생 소피에게 어린 동생들을 잘 보살펴 주렴. 아버지가 산책을 끝내고 곧 돌아오실 거야. 라고 부탁하고는 다른 동생들에게도 소피 누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말 잘 들어야 해. 라고 일렀다. 아이들 몇은 그러겠다고 하는데 6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입을 삐쭉 내밀면서 귀엽게 말했네. 그렇지만 소피 언니는 로테 언니가 아니잖아. 우리는 로테 언니가 훨씬 더 좋은 걸 뭐. 그리고 나와보니 큰 사내 아이 둘이 마차 뒤에 슬쩍 올라타곤 있더군. 로테는 당장 내리라고 꾸짖었네. 그러지 말고 숲 앞까지만 태워주시죠. 사내 아이들은 원래 마차 뒤에 타고 싶어 하거든요. 내 부탁에 로테는 마침내 그러라고 허락했네. 대신 마차를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 약속 장소인 숲 앞에 도착하자 로테가 마차를 세웠네. 누나에게 다시 인사하고 싶어. 마차에서 내린 그 애들은 로테의 손등에 깊은 애정을 담아 입을 맞추었네. 마차가 다시 출발하자 여자들은 옷차림에 대해서, 특히 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더니 좀 있다가는 무도에서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네. 그러다 사촌 언니라는 여자가 로테에게 지난번에 보낸 책을 다 읽었느냐고 물었네. 아니요, 읽지 않았어요. 저와는 맞지 않는 책이었어요. 다시 돌려보내드릴게요. 나는 그 책이 무슨 책이냐고 물었네. 뭐뭐라는 그녀의 대답에 나는 깜짝 놀랐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책이지만 사실 나 역시 로테처럼 그 책이 싫었기 때문이네. 그녀도 내 마음을 알아차린 듯했네. 얼굴에 만족한 듯한 미소가 번졌거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설 읽기를 참 좋아했어요. 일요일이면 아무 구석에 앉아 아무 책이나 가리지 않고 막 읽어댔어요. 그러나 요즘은 독서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되도록 좋은 책만 골라 읽으려고 해요. 로테는 계속해서 자기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네. 나와 어쩌며 그리도 일치하는 것이 많은지. 나는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그만 참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책이란 책은 다 이야기했다네. 너무 열중해서
한참 동안 혼자서 떠들고 말았지. 로테가 적절한 때에 다른 두 여자들에게도 이야기를 돌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무도회장까지 줄고 로테에게만 떠들어댔을 거야. 두 여자는 당연히 자기들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 점에 대해서 매우 불쾌해했어. 사촌 언니라는 여자가 비웃는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모른 척 했다네. 이야기의 주제가 춤에 관한 것으로 바뀌었네. 춤에 지나치게 열중하는 것은 잘못이겠지만 전 솔직히 춤이 정말 즐거워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괴로울 때 저는 조율도 잘 되지 않은 제 피아노로 무용곡을 신나게 친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까지 후련해져요. 로테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새까만 눈동자를 얼마나 황홀하게 쳐다보았는지 모른다네. 그 싱싱한 입술, 생기가 감도는 귀여운 두 볼이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다네. 마차가 무도회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꿈을 꾸는 사람처럼 넋이 반쯤 나간 상태였지. 무도회장의 음악 소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을 지경이었다니깐 글쎄. 아우드란이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 즉 사촌언니 파트너와 로테의 파트너가 마차 앞까지 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었네. 로테가 춤을 추는 모습은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였네. 그녀는 온 정성과 마음을 기울여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 두 번째 곡이 나왔을 때 나는 그녀에게 춤을 신청했네. 아니요, 베르테르 씨. 세 번째 곡을 같이 추면 더 좋을 거예요. 전 독일 춤을 즐겨 춘답니다. 제 파트너는 독일 왈츠가 서툴러서 아마도 당신과 추는 것을 기꺼이 허락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파트너도 왈츠를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독일 왈츠를 저와 추시겠다면 제 파트너에게 가서 먼저 허락을 받으세요. 그럼 저도 당신 파트너에게 가서 부탁하겠어요. 독일 왈츠를 출 때 우리는 하늘의 별들처럼 뱅글뱅글 돌았다네. 그 춤에 능숙한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뒤죽박죽 엉켰지만 자신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버리자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었네. 그렇게 경쾌하게 내 몸이 움직인 적이 있었을까? 나는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었네. 누구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운 여인을 내 팔에 안고 별처럼 뱅글뱅글 돌다 보니 주위의 모든 것이 서서히 시야에서 사라지더군. 빌헬름, 심지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 아가씨가 나 아닌 다른 어떤 남자와도 춤을 추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네. 그런 생각 때문에 설사 내가 파멸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자네만은 이해하겠지? 다시 영국 춤을 출 때 나와 로테가 두 번째로 한 조가 되었네. 둘이서 무도회장을 누빌 때의 내 기쁨은 하나님만이 아실 거야. 그런데 어느 부인 곁을 지날 때였어. 그 부인이 미소를 띤 얼굴로 로테를 바라보면서 알베르트! 라고 말했네. 신뢰가 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알베르트가 누구입니까? 내 질문에 로테가 뭔가 대답하려고 하였으나 우리는 팔자를 그리기 위해 떨어져야 했다네. 다시 프롬나드 스텝을 밟기 위해 내게 손을 내밀면서 로테가 말했네. 당신께 숨길 필요는 없죠. 알베르트와 저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은 아니었네. 이미 마차에서 여자들에게 들은 얘기였으니까. 그런데도 나는 그 말을 처음 듣는 것처럼 당황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네.
짧은 시간에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되어버린 로테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 나는 망치도 얻어마는 기분이었네. 그때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지기 시작했네. 그 굉장한 소리에 음악 소리가 눌려버렸지. 무도회장은 금세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 창 아래에서 귀를 막고 서 있는 사람들,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가린 사람들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었네. 집주인이 덧문을 닫고 커튼을 친 방으로 사람들을 안내했네. 우리 놀이를 하죠. 로테가 의자를 둥글게 늘어놓고서 제안하자 모두를 찬성을 하고 자리에 앉았네. 숫자 세기를 해요. 자, 정신을 집중하세요.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빙빙 돌아갈 테니까 여러분은 자기 차례가 되면 숫자를 차례대로 말하세요. 번개처럼 빨리 말해야 돼요. 막히거나 틀린 분은 뺨 한 대씩이에요. 그러면 1000까지 세기로 하고 시작! 그러자 보기에도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네. 로테는 한쪽 팔을 쭉 뻗고서 빙빙 돌아갔지. 하나, 둘. 사람들은 웃으면서 숫자를 세기 시작했네. 그러다 한 사람이 실수를 해서 잘못 세고 말았지. 찰싹하고 나귀가 한 대. 그것을 보고 웃느라고 다음 사람도 찰싹. 나도 뺨을 2대나 맞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게 맞은 것 같아 속으로 은근히 기뻐했네. 사람들이 웃고 떠들어대는 바람에 게임은 1000까지 세기도 전에 끝나고 말았지만 웃고 떠드는 동안 모두들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네. 사람들은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 나는 로테와 함께 있었지. 사실 저는 겁이 많은 편이에요. 겉으로는 대담한 척했지만 그런데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줘야겠다고 마음먹으니 저도 모르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나란히 창가로 걸어가면서 로테가 말했다.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여자인가. 천둥 소리가 멀어졌고 좀 전에 내렸던 비가 대지에 스며들고 있었지. 상쾌한 향기가 훈훈한 대기 중에서 맴돌다가 우리가 있는 창가까지 올라왔네. 로테는 그윽한 눈길로 창밖을 쳐다보다가 나에게 눈길을 돌렸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네. 그녀는 자기 손을 내 손 위에다 포개 얹고서 클롭슈토크라고 속삭이듯 짧게 말했네. 나는 즉시 로테가 생각하고 있는 클롭슈토크의 그 장대하고 화려한 시를 떠올랐네. 나는 그녀가 그 분위기에서 클롭슈토크의 시를 떠올렸다는 것과 그것을 암호처럼 내게 말한 것에 대해 벅찬 기쁨을 느꼈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기쁨에 넘치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등에 키스했다네. 고귀한 시인 클롭슈토크여, 이 여인의 눈빛에 가득 찬 당신에 대한 존경심이 보이십니까? 나는 이제 당신의 이름이 로테 이외의 다른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